근데 변압기는 광유를 쓰고 있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변압기에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있다고요. 이게 아주 많이 나와요. 절연유의 구비 조건. 절연유의 구비 조건. 자, 절연유의 구비 조건에서 첫 번째, 절연 내력은 어찌 것? 클 것. 그리고 2차도 나오겠죠? 클 것. 절연 내력이 클 것. 당연히 절연 내력이 커야만 절연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비열은 어찌해야 돼요? 비열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비열은 커야죠. 비열은 커야 잘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비열은 클 거. 냉각 효과는 어찌해야 돼요? 냉각 효과도 커야죠. 냉각 효과. 그 다음에 점도, 끈적거림이죠. 점도는 어찌 거? 낮을 겁니다. 이거 하나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점도는 낮을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하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응고점이 있죠. 인하점은 어찌해야 돼요? 높아야 되고, 응고점은 어찌해야 돼요? 낮아야 되고, 가장 많이 되는 거.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은 낮아야 된다. 다음에 고온에서는 어찌해야 돼요? 산화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산화가 뭔지 아세요? 고온에서 산화하지 안 해야죠. 안 할 거. 고온에서 산화를 하게 되면 다 날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침전물은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없어야 되겠죠. 침전물은 없을 거. 이게 절연유의 무슨 조건이다? 구비 조건입니다. 구비 조건. 그 다음에 또 2차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104페이지의 5번째 냉각 방식이에요. 냉각 방식. 냉각 방식. 이 냉각 방식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국제 전기 IC에서 기계가 표시가 있어요. 첫 번째 글자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글자. 이 첫 번째 글자는 뭐냐면 내부 냉각 매체를 말해요. 내부 냉각 매체예요. 매체. 내부 냉각이라고. 내부 냉각. 그러면 내부 냉각 매체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A. 공기. 통풍이란 뜻이에요. O 뭐예요? 절연유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기름을 쓰겠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두 번째 근거는 첫 번째는 내부 냉각 매체지만 두 번째는 내부 냉각 순환 방식이에요. 매체 순환 방식. 그러면 내부 냉각 매체 순환 방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순환은 어떻게 시켜요? 응? 내추럴 자연 순환 방식 이해하셨어요? 순환은 시키기는 시키는데 자연 순환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F라고 표시가 돼요. F. F는 강제 순환 방식이에요. F는 강제 순환 방식이라고.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시면 AN 그랬죠? 자,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좀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 앞에 두 개는 뭐를 했어요? 내부하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세 번째 글자는 외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글자는 외부인데 외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응? A는 뭐? 공기. W는 뭐?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 네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는 뭐예요? 외부 냉각 매체 순환 방식이에요. 그러면 외부 냉각 순환 방식은 뭐겠어요? 거기도 자연 순환식 있고 A 지금 뭐예요? N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F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냉각 방식에 여러분들은 이 기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기호로 주는 거예요. 기호.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A, N 그럼 뭐예요? 응? 공기에서 자연적으로 냉각한다는 뜻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뭐다? 건식 뭐? 잔행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건식, 잔행식 기호를 하실 때 AF 그러면 뭐예요? F 건식 뭐가 되는 거예요? 분냉식이 되는 거예요. 분냉식이니까 뭐를 쓰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건식 분냉식이에요. 여기는 공기로 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를 쓰는 거예요? 송풍기를 쓰는 거예요. 또 송풍기 강제니까. 이해했죠? 가장 많이 물어본 거 ONAN. ONA는 뭐예요? ONAN. 이거를 갖다가 뭐라 한다? 기름이 뭐예요? 오일. 그래서 우입 잔행식.
읽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 유입 잔행식. 다음에 OF, AF는 뭐예요? OF, AF, 유입, 풍랭식. 이해하셨어요? 유입, 풍랭식. 명칭을 붙일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쓰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글자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자연 냉각으로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는 외부도 뭐를 한다? 강제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강제로. 네? 강제로. 그래서 냉각 방식은 이런 용어가 있다. 유입 순행식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입 순행식이죠. 그러면 뭐가 돼요? 영어로는 뭐예요? OF. OF 뭐? OF W 뭐? F. 아시겠어요? 영어? 이게 워터예요, 워터. 물. 이런 냉각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좀 정확히 이해하셨죠? 다음에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끝냈죠. 끝냈는데 일단 문제를 풀고 1번, 2번, 3번은 풀고 한번 볼게요. 변압기에서 사용되는 변압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거 점성도는 낮을 겁니다. 두 번째를 하기 위해서 콘서베이트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몰드 변압기. 몰드란 말은 말대로 뭐예요? 기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기 소화성이 우수하다는 말은 어찐다? 스스로 불꽃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소화란 말을 썼으니까.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고 왜?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몰드 했으니까. 건식 변압기에서 소음이 적다. 저진동 저소음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유입 변압기보다 절연 레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절연 레벨이 더 좋아요. 높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유입 변화식에서 콘서베이터란 말이 나왔어요. 콘서베이터가 뭐냐? 볼게요. 변압기에 사용되는 기름통인데 이 기름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변압기에 열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변압기의 열화 현상. 그러면 이 변압기의 열화 현상인데 변압기는 일단 뭐를 해요? 절연과 냉각을 해요. 그러면 자 변압기에는 첫 번째 절연과 냉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변압기 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변압기 유라는 자체는 실제로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이 안에서 뭐가 나면 수축과 팽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안에가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이란 자체가 호흡작용. 호흡작용에 의해서 이 기름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호흡작용에 의해서 수분이 침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름에가 수분이 침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침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절연유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이 발생하면 절연유가 어떻게 돼요? 절연유가
냉각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어차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변압기 열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먼저 보시면 이 열화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화의 원인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수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분이 침투하는 거예요. 물기가 침투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뭐냐면 침전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열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절연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연과 냉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화가 영역이 되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보다 다 보세요. 수분이 침투가 돼 있죠. 어디에 침투가 되는 거예요? 자, 절연 위에 뭐가 떨어져요? 수분이 들어가 있죠. 자, 절연 위에 수분이 함유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연 내력이 떨어져요. 절연 내력 감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점성도는 어쩐다겠어요? 예? 점성도는 어쩐다겠어요? 점성도는 낮을 거 그랬죠. 근데 기름에가 지금 수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증가해요? 점성도가 증가할 거라고요. 그러면 냉각이 떨어져요. 감소가 될 거라고, 냉각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아까 뭐예요? 부식 또는 침식 작용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부식 및 침식 작용. 그러면 이게 지금 열화가 생겼을 때 발생한 영향인데, 그러면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 열화의 대책. 그 첫 번째가 뭐다? 컨서베이트. 컨서베이트는 변압기의 기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컨서베이트는 변압기의 기름통인데 이 설치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설치하는 부분이 뭐다?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리더라는 것을 써요. 브리더. 이게 흡착제예요. 브리더 흡착제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소로 봉입을 해요. 이게 열화 대책이에요. 밀봉을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밀봉.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페이지 105페이지 두 번째 유입식 변압기에서 컨서베이트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거 무슨 방지? 열화 방지. 그러면 컨서베이트는 뭐다? 변압기의 기름과 공기의 접촉을 어찌다 방지하겠다. 변압기의 본체와 공기를 방지하겠다. 못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래서 컨서베이트를 설치하겠다. 이제 이게 열화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지 다시 95페이지를 볼게요.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변압기 철심을 갖추할 성질로 맞지 않는 거. 여기서 변압기의 철심은 뭐를 말하는 거다? 자기회로를 구성하는 부분이에요. 자기회로. 그러면 어째야 돼요? 투자회로는 어째야 돼요?
높고 전기장은 어찌고 작아야 될 것이고 히스의 기술은 작을 거고 그 다음에 성층 철심을 할까? 이런 말은 없죠. 전기장이 작아야 돼, 커야 돼요? 전기장이 작아야 돼요? 자기장이 작아야 돼요? 자기장이 작아야죠. 자기장. 변압기의 철심의 규소 함유량은 얼마? 몇 프로? 약 4% 정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무바에서 이상 상태로 오른 거. 무조건 자속과 여자 전류는 뭐다? 동이상이에요. 앞선다, 반대다, 이것은 다 실제 변압기가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96페이지에 변압기의 1차, 2차 유기기전력과 여자 전류. 자, 변압기의 유기기전력 이원이라는 자체는 자, 보시면 이거는 지금 계산된 식이에요. 계산된 식. 그래서 계산된 식인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4.44에 F에 NO에 파이 M 그랬어요. 두 번째는 4.44에 F에 N2에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라는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실 것이 파이엠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무슨 밀도? 자석 밀도. 응? 최대 자석 밀도. 그러면 최대 자석 밀도인데 이 식이 하나 있죠. 자석 밀도요? 파이엠이? 파이엠을 자석 밀도라고 해요? 자석 밀도는 BM인데? 최대 자석이 되겠죠. BM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석 밀도가 돼요. 최대 자석 밀도. 그러면 B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A분의 뭐예요? 파이 M이죠. 또는 S라고 표시하겠죠. 연적이니까.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4.44에 F에 NO에 BM에 S 또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이 원값하고 이 투값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에 쓸 거냐면 4.44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변압기의 1차 유기기전력은 4.44의 F의 N1의 파입니다. 그럼 뭐예요? 주파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최대 자속 또는 최대 자속 밀도하고 어찌다? 비례하겠죠. 이 식을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해보니까. 자, 그러면 97페이지에 보시면 1번 권수비가 220에 6600 주파수가 60Hz 그 다음에 변압기의 철심의 단면적이 어떻게 해요? 0.02 그러면 최대 자속 밀도가 얼마? 1.2 1차 유기기전력을 물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조심할 것이 자 A를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A가 지금 A를 잘 보시면 이 수치가 있는데 수치를 잘 보셔야 돼요. 2,220에 2,600이에요. 이 수치를 잘못 넣어버리면 이 값이 안 나온다며. 그러면 보십시오.
최대 자속을 준 게 아니라 이걸 줬잖아요. 요놈을 줘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식으로 변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원은 4.44에 곱하기 60에 곱하기 이게 지금 뭐예요? N2죠. 요놈이 N1이죠. N2분 N1이니까. 그래서 곱하기 6,600으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BM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면적이 있을 거라고요. BM은 0.02, 그 다음에 1.2. 여기서 이온값을 구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대 자속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최대 자속은 결론적으로 1차가 주어졌죠. 1차. 1차, 2차, 1차. 근데 1차 건수를 줬기 때문에 이온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온값. 그래서 이온은 여기서 이제 구하면 되겠죠. 파이엠은 4.44의 F의 N1의 뭐다? 2원. 이렇게 되겠죠. 3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차 전압이 2200V고 무부하 전류가 0.08이고 철선이 110W이고 단상 변압기에서 자화 전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세요. 여기가 V1이에요. 인가전압이. 이게 얼마? 2000? 인가전압이 얼마냐고요? 2200이라고 돼 있어요. 2200. 그 다음에 여기가 II가 되고요. 요놈이 I8가 되잖아요. 요놈이 Y0가 되죠. 응? 그러면 여기가 G0가 되고 여기가 B0가 되잖아요. G0.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그림을 안 그리고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무부하 전류가 0.08. 자, 무부하 전류가 0.08이란 말은 뭐예요? 이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놈이 0.088이란 뜻이에요. 요놈이 0.08이란 뜻이에요. 요놈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무슨 전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철선이 얼마라고 했어요? 철선이. 그러면 PI가 보세요. PI가 110이죠. 그러면 PI는 결론적으로 V1 곱하기 II가 되는 거예요. V1 곱하기 II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요놈은 110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 다음에 여기가 2200이죠. 그러면 II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II는 얼마예요? 2200분에 110. 그럼 얼마? 0.056. 이게 무슨 전류예요? 철선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선 전류 나왔죠. 그러면 자화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식은 여기가 있잖아요. I0는 II의 제곱에 플러스 I5의 제곱이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I5의 제곱은 I0의 제곱에 마이너스 II의 제곱이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식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I5는 루트에 I0의 제곱에 마이너스 보다 II 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건 나왔죠. 이건 나왔잖아요. 그러면 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화전류는 얼마가 된다? 자화전류는 얼마다? 0.0724. 그래서
3번 문제가 주어지면 학생들이 많이 헤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제가 주어질 때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하시면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만 풀고 오늘 종료할게요. 4번은 1차 전압이 6600V, 권수비가 30인 단상 변압기로 전등 부하에 20A를 공급할 때 입력 킬로와트는 어떻게 되냐? 자, 단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1차 전압이 6600V예요. 그 다음에 권수비가 30이에요. 자, 그러면 4번은 30은 V2분의 V1에 I2분의 I2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0은, 자, V2는 나와 있죠. V2가 1차가 6600V라고 했어요. 1차가 6600V고 권수비가 1차 전압은 나와 있구만요. 6600으로. 근데 권수비가 30인 단상 변압기로부터 무슨 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주어졌으니까 놔두고요. 전등 부하란 말은 뭐예요? 1차 측이에요, 2차 측이에요. 부하 쪽이니까 2차 측이잖아요. 부하 쪽이니까 2차 측이라고 해요. 그러면 30은 I1분의 이동이 얼마예요? 20이라고 주어졌잖아요. 2차 측이. 이게 2차 측이라고, 2차 측. 그 다음에 I1은 어떻게 돼, 그러면? 30분의 20. 예? 30분의 20. 이게 뭐다? I1이에요, I1. 그러면 3분의 2가 나오겠죠? 두 번째. 그러면 킬로와트라고 지어졌으니까 P는 뭐예요? 단상이죠. 단상은 P는 V1, I1 유효전력이잖아요.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V1이 얼마? I1이 얼마?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예요. 무슨 부하라고 했어요? 전등 부하라고 했어요. 전등 부하는 무슨 부하다? R 부하예요. R 부하. R 부하라고 소비 전력이니까. 그러면 전등 부하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1이야, 1. R 부하니까. 그러면 곱하기 얼마? 1. 곱하기 1이라고, 곱하기. 이해하셨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었다? 1이 들어간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